안녕하세요. 테슬라는 딜리버리 대수 발표 이후에 $160대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 발표까지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과 이번 딜리버리 대수에 대한 머스크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보고서부터 보자면요.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YOY 대비 딜리버리 대수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는 테슬라의 신화가 무너진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 역시나 현재 증가된 재고를 수출로 빠르게 소진시키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분기 딜리버리 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비트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2분기 딜리버리 대수 49만 6천 대로 예상을 하면서 생각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즉 2분기 때 재고 물량이 소진된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테슬라 목표 주가 $290를 제시하고 있는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에너지 사업의 성장성과 이번에 FSD 무료 배포에 대한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 역시나 1분기 딜리버리 미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FSD 무료 배포라고 하고 있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발표 이후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테슬라를 사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팔아야 된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FSD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마진 상승을 가져온다라는 점. 두 번째, 에너지 부분의 사업의 성장성이 눈에 띄인다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성장성은 솔라가 아니라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사업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공매도를 잡으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보고 잡는 것이고, 테슬라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월가의 기관 캐너코드에서는 먼저 이번 딜리버리 미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새 버전과 홍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점, 독일 공장에서의 방화 사건, 이러한 점을 들어서 미스가 떴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오려면 사이버 트럭이 대량 생산으로 가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 분기당 사이버 트럭의 생산 대수가 62,000대가 될 때가 아니라 이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이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라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이미 판매 대수는 나왔고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쌓인 재고가 반드시 소화가 돼야 된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다시 한 번 더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강세 전망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판매 대수와 마진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FR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머스크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딜리버리 대수가 발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스크를 언급하였고 욕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을 텐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월 29일에 올렸던 글을 핑 고정으로 해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FSD를 잘 모른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머스크를 욕하고 있는 로스 거버, 대부분의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순간이 올 줄 알고 경고를 계속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테슬라미였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나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머스크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거 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로스 거버만큼은 답변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로스 거버는 멍청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멍청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딱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보라는 뜻인데요. 보통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어리석음보다 한 단계 낮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42%나 감소하는 숫자가 나왔고, 사실상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힘든 시기가 1분기였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고 싶은 말은
로스 거버는 바보가 아닐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많은 X 유저분들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X를 끊을 수가 없다, 꿀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현재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과연 로스 거버는 무엇일까요? 계속 머스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여전히 테슬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죠. 테슬라가 없으면 전기차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비아디가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역전시켰다가 1분기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비아디는 30만 대, 테슬라는 38만 대 딜리버리 대수가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한 번 더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리더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모든 큰 그림을 보고 매일매일 매수를 하는 분이 있죠. 바로 알크의 캐시 우드인데요. 정말로 최근에 많이 사고 있습니다. 4월 2일 딜리버리 대수가 발표가 나고 많은 분들은 매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ARKK에서 18만 2천 주를 매수하였고 ARKQ에서는 만 주를 매수하였네요. ARKW에서는 4만 2천 주를 매수하였죠. 결국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외의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테슬라를 팔아야 된다, 머스크는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오직 전기차만 보고 있고 딜리버리 대수 이거 하나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생산 대수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오차 범위가 5.7% 가장 근접한 숫자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세계 1등 자리를 탈환하면서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고요. 결국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테슬라는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머스크는 그러기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머스크가 이번 딜리버리 발표 후에 하고 싶었던 말은 핀 고정시킨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AI 능력을 모르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팔란티어 22달러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월가에서는 20달러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죠. 우선 지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수혜주가 돼야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AI 수혜주가 되지 않으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AI 혁명이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AI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아직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지금 느린 채택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변한다라면 팔란티어의 주가와 매출, 순이익 모든 것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 AIP에 참가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오너, 임원진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선택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AIP에 참가를 하는 많은 기업들의 오너분들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적인 마인드가 조금씩 풀리면서 AI 채택 속도가 높아질 때 팔란티어의 대반전은 시작이 되겠죠. 우선 지금 매출 연평균 성장률보다 고객 숫자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아직까지는 많은 고객들이 대규모 계약이 아니라 프로토타입도 있고 굉장히 소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하지만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정식 계약으로 이어질 때 고객 숫자 증가율보다 매출 증가율이 더 크게 올라갈 때가 올 거라는 점인데요. 그때 팔란티어 주가는 크게 터질 것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점차 쌓이고 있고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점이겠죠. 만약에 팔란티어가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었더라면 파워포인트 기업이 될 것인데요. 사실상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사업하는 기업을 파워포인트 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팔란티어는 숫자로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중소형주랑은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팔란티어가 보여줄 미래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으로 침투가 되는 것이고 이제 막 기업의 오너들이 맛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커져 나갈 성장성은 더욱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If you doubt what our company is, talk to the Ukrainians, talk to the CEO of Hertz, talk to BP, talk to the Special Forces. They'll tell you this product saved my life or made my company better.
And, if you don't have to believe me, believe them.